네, 반갑습니다. 저번 영상까지는 텅깅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뤄봤었는데, 오늘부터는 꾸밈음에 대해서 몇 편으로 나눠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꾸밈음을 쓸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꾸밈음은 어떤 방식으로 구사해야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더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로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꾸밈음은 종류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앞 꾸밈음, 사이 꾸밈음, 뒷 꾸밈음, 동 꾸밈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명칭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명칭들은 이 영상에서는 이제 얘기하지 않을 거고, 그 꾸밈음들을 이제 각 꾸밈음들이 이제 번호를 매겨서 꾸밈음 1번, 꾸밈음 2번 이런 식으로 조금 번호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옛날부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다 보면은 그 방식이 조금 간편하고 좀 편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오늘은 꾸밈음 1번. 일단 꾸밈음 1번이 어떤 건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솔이 있을 때 1번하고 이제 괄호를 쳐놨죠. 1번 하고 이제 괄호를 이제 솔에 쳐놨는데 솔에다가 1번 꾸밈음을 넣어라,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1번 꾸밈음이라는 건 어떤 형식이냐? 그 원음의 반음 밑에 음을, 본음의 이 반음 밑에 음을 앞 꾸밈음으로 넣어줘라,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솔이니까 솔의 반음 밑에 음인 파샵을 앞 꾸밈음으로 넣는다. 파샵 솔,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게 미의 1번 꾸밈음을 넣으세요. 그러면은 미의 반음 밑에 음인 레샵을 앞 꾸밈음으로, 레샵 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시면은 이제 라샵 시.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음의 반음 밑에 음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미리 이제 반음 스케일이라거나 이런 기본적인 공부들을 하시고 이 영상을 보셔야 될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다 설명해서 이제 1번 꾸밈음을 설명하려면 굉장히 이제 좀 길어지고 루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어렵게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주위 분들에게 물어보시거나 하셔서 먼저 그런 관계를 좀 이해하시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파에 1번 꾸밈음을 넣으세요. 그러면은 파의 반음 밑음인 뭐죠? 미샵 아니죠? 미죠, 미. 이제 미샵이라는 음은 없죠. 악보에 미샵이라는 그런 표기가 있더라도 미샵은 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파의 반음 밑에 음은 미가 되는 겁니다. 자, 미파.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본음이 샵이 붙어 있다. 소이샵. 소이샵에 1번 꾸밈음을 넣어라. 그러면은 반음 밑에 음이 솔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먼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소이샵의 반음 밑에 음은 솔. 그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파샵에 1번 꾸밈을 넣으세요. 그러면 파샵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파샵은 이 색소폰으로 이제 운지가 어떻게 되냐면 파샵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1옥타브든 2옥타브든 파샵. 그러면 이제 이 교차 지점이 나오기 때문에 파 잡은 상태에서 이 레샵 키 위에 있는 거 이걸 누르시면은 파샵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 방식도 그 하다 보면은 그 기동력이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그 다음 상황에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파샵은 좀 예외적으로 물론 파샵의 반음 밑에음은 파지만 좀 예외적으로 악기 특성상 그 편의를 위해서 미파샵 해도 괜찮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파샵. 근데 아무래도 좀 투박하죠. 이렇게 반음으로 넣는 것보단 좀 그 부드럽게 넘어가지는 않는다. 근데 뭐 해외 유명 연주자들이나 뭐 국내에 있는 연주자들도 이 파샵에 이러한 꾸밈음을 넣었을 때는 물론 그걸 1번 꾸밈음이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분들은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앞꾸밈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걸 넣을 때는 파샵에서 넣을 때는 미 파샵으로 많이들 그 연주하는 거를 들어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레샵. 이거는 역시 반음 밑에음으로 레샵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음들도 다 이제 반음 밑에음으로 해주시면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파샵에는 뭐 안 넣어도 되는 거지만 넣는다면은 파샵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대체 키로 쓰시면 되고 여의치 않을 때는 미파샵을 해도 무관하다. 그렇다면 뭐 다른 음들도 온음, 그러니까 반음이 아니라 온음으로 넣어도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되는 거예요. 뭐 반음으로 넣든 온음으로 넣든. 근데 반음이 더 유연하기 때문에 들었을 때 반음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더 듣기가 이제 편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텅깅을 어디에 넣을 것이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꾸밈음에 넣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 솔의 1번 꾸밈음이다. 그러면 이제 파샵 솔 하게 되겠죠. 파샵 솔 중에 파샵에 텅깅을 넣고 솔에는 텅깅을 안 넣는다. 자, 만약에 둠 다 넣는다 텅깅을 그러면 자 이러면 이제 꾸밈음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뭐 각각의 음처럼 들리겠죠. 그리고 꾸밈음에 안 넣고 본음에 넣는다 텅깅을. 자, 자연스러운 걸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느낌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꾸밈음에 텅깅을 넣어주고 본음에 안 넣는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하는 게 다르고 의견이 다르겠지만 일단 뭐 어떤 저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일단 저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타이밍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뭐 꾸밈음이니까 티 안 나게 이렇게 짧게 넣는 것이냐 아니면은 좀 길게 넣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자면은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이밍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일단 한번 짧게 한번 넣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짧게. 어떠신가요? 이게 좀 들었을 때 오히려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라 좀 억세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좀 길게
이제 너무 기니까 이제 꾸미몸 같지가 않고 좀 루즈해지는 느낌이 나죠.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한 그 적절하게 이 정도. 자,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아 그게 그러면 반의 반박자냐 반박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그 어떤 공부나 뭐 이런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그 음악이기 때문에 좀 음악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듣고 아 그 정도 느낌, 아 저런 느낌, 뭐 아 저 정도 느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듣고 그 느낌을 그 정도를 기억했다가 내가 하면서도 그런 정도로 되게끔 말을 제가 잘 못하는데 예, 그렇게 이제 듣고 그 어느 정도로 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의 반박자, 뭐 반박자 이런 식으로 정해놓을 게 아니라 그 음악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보고 아 저 정도 느낌 이런 식으로. 자, 또 설명 안 한 부분이 있는지 뭐 일단 대충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꾸미몸을 이용해서 님은 먼 곳에라는 곡을 한번 연주해 보면서 또 진행하겠습니다. 네, 님은 먼 곳에 이 악보 보시면은 꾸미몸이 1번 꾸미몸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저렇게 꾸미몸을 많이 넣으면은 좀 조잡해지는 게 아니냐, 음악이 뭐 너무 꾸미몸을 많이 넣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꾸미몸이라는 거는 그 대부분 어떤 그 연주자들은 이 꾸미몸을 넣어서 더 화려하게 들리게끔 하기 위해서 이 꾸미몸을 넣는 게 아니고 더 자연스럽게 이 멜로디를 연주하기 위해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꾸미몸이라는 거는 어떤 기교로서 받아들이는 것보다 이제 더 화려한 연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테크닉이라기보다는 그 멜로디를 좀 더 노래 부르듯이 자연스럽게 소화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 테크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자연스럽게 이 꾸미몸을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이렇게 많이 넣어도 이 꾸미몸을 적절한 느낌으로 잘 구사를 하면은 넣는지 안 넣는지 듣는 사람들은 일부러 이렇게 체크해보지 않으면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한번 첫 소절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여기 파샵의 1번이 나와서 저는 그냥 미파샵으로 넣습니다. 그 다음 소절. 이런 식으로. 자, 들어보면 어떠신가요? 이게 뭐 1번 꾸미몸은 이 어떤 꾸미몸 특성상 많이 넣어도 그렇게 귀에 거슬리지 않고 그냥 그 어떤 이 음색을 조금 더 다른 그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해주는 그런 정도의 꾸미몸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도 그렇게 뭐 화려해지거나 뭐 귀에 거슬리거나 그런 꾸미몸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그 반주에 맞춰서 제가 한번 이 1번 꾸미몸들을 넣어서 님은 먼 곳에를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주한 거를 틀어놓고 먼저는 이제 악보를 보시고 이 꾸밈음을 자연스럽게 이 소절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게끔 연습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연주한 것을 틀어놓고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따라해보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꾸밈음을 뭐 다양한 느낌으로 사람들 나름대로 연주를 하겠지만 일단 배우시는 분들은 어떤 뭐 제가 지금은 제 영상을 보고 계시니까 제 영상에서 이제 제가 연주하는 그런 느낌대로 따라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되겠죠. 자, 일단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 악보에 뭐 2번 꾸밈음, 아직 배우지 않은 이런 꾸밈음들도 있고 뭐 다른 꾸밈음들도 넣어놨는데 이 부분은 일단 다음 영상에서 배울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이제 1번 꾸밈음에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1번 꾸밈음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2번 꾸밈음, 그 다음 시간에는 3번 꾸밈음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1번 꾸밈음은 이 본음의 반음 밑에 음을 앞꾸밈음으로 넣어주는 꾸밈음, 그렇죠? 그리고 꾸밈음에 텅깅을 넣고 본음에는 텅깅을 안 넣는다. 그리고 어떤 타이밍적인 부분은 적절하게, 그러니까 적절하게라는 거는 어떤 박자로서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들어보고 어느 정도 느낌인지 들어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시범을 보여드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셔야지 어느 정도 타이밍으로 넣어야 될지 이제 판단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추가로 더 설명해 드릴 부분은 그러면 이 1번 꾸밈음을 어느 상황에서 넣느냐 이 문제인데, 뭐 다른 꾸밈음들은 특별하게 어떤 상황에서 이 꾸밈음을 넣는다 이런 것들이 있는 꾸밈음들이 있는데, 1번 꾸밈음은 꼭 그렇게 정해둘 수는 없고 뭐 첫음에 넣는다, 뭐 마지막 음에 넣는다 이런 식으로 정해둘 수는 없고 그냥 뭐 넣어봐서 좀 자연스러운 위치에다가 넣어야 된다 이렇게밖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꾸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 이 1번 꾸밈음을 쓰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거는 이렇게 꼭 이렇게 법칙으로 정해서 할 수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한번 넣어보고 이 꾸밈음을 넣었을 때 여기 이 음에다 넣었을 때 더 좋아지는 것 같다, 더 느낌이 좋은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런 제가 이렇게 리본 몽긋에 1번 꾸미몸을 여기저기 넣어놨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1번 꾸미몸을 넣었을 때 자연스러운 그런 부분에 넣어 놓은 것인데, 이거는 이제 뭐 저의 어떤 그 감각에 따라서 이렇게 해 놓은 거고, 여러분들은 뭐 나는 여기보단 여기에다가 넣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이 부분에 넣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다른 곡들을 할 때 좀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1번 꾸미몸 정리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더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 하면은 뭐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번 꾸미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